자, 백스윙, 커킹, 다운스윙 했을 때 수직 낙하, 스윙 낙하하고 여기서 손목 컨트롤 했을 때 클럽이 어떻게, 손목이 어느 방향으로 와야 정확하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팔로스로도 어느 쪽으로 헤드가 물에서 빠져나오는지 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물의 저항력에 의해서 올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의 손목의 컨트롤과 이런 부분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 진짜 중요해요. 바로 시작하시죠. 바카린 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안녕하세요, 바카린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길 왜 들어왔겠습니까? 물의 저항력에 의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백스윙 스타트 때는 손목을 돌리는지, 다운스윙 때 손목이 풀리는지, 그리고 물 안에서 이 클럽이라는 것을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이 헤드의 면이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다운스윙 때 어느 지점부터 입수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장에서 계속 레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을 많이 치고 잘못된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스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는 웨지를 잡았고요.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샤프트가 녹이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물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어드레스를 그냥 짧게, 살짝 짧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 저 보세요. 손 안 쓰고 몸이 돌아가는, 이렇게 백스윙이 돌아가는 현상을 한번 느껴보세요. 헤드의 면이 물 안에서는 저항을 갖기 때문에 갑자기 확 돌아가게 된다면 바로 몸으로 느낄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몸으로 한번 느끼는 게 훨씬 빨라요. 만약에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항력이 느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손목을 돌리게 된다면 물이 저항력이 없고 그냥 손목을 돌리는 롤링 현상, 백스윙 때 잡아 빼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놓고 여기서 손을 들어 올리기보단 몸으로 갖고 가서 여기서 빠져 올라올 때 손목을 돌리면서 또 올리거나 왼팔을 잡아 당기면서 올리게 되면 또 물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써서 우양우를 했던 이 구간까지 물이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클럽이 위로 빠져 올라올 때는 커킹과 힌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항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백스윙은 여기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냥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바카린 프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영장을 와서 설명을 하는지 단번에 느낄 겁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 정말 잘 쳤으면 좋겠어요. 일단 백스윙까지 해서 저항을 느끼고 커킹과 힌징, 백스윙하고 저항을 느껴서 커킹과 힌징하면 백스윙은 끝났네요. 그러면 몸통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먼저 움직이느냐, 팔이 먼저 움직이면 불편한 데를 느낄 거고요. 몸, 팔, 저의 절대 공식, 몸, 팔, 팔, 몸,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을 해야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수직 낙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킹과 힌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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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들어가죠? 클럽의 헤드는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내 허리 높이에 왔을 때 그립의 끝이 아래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클럽의 끝과 내 손이 내 몸 앞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헤드의 페이스가 정면으로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죠. 저항력이 없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렸을 때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나요? 여러분들의 스윙은 백스윙을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더니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 첫 번째 나올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직 낙하를 시켜줘야 된다. 이 수직 낙하를 했을 때 내 그립의 끝과 손이 들어왔을 때 헤드는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아 있는 형태가 돼 있어야 되고, 손이 배꼽 앞에, 이때 몸이 많이 돌아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살짝은 45도 저 방향을 보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수직 낙하, 그리고 뭐 끌고 들어오는 이런 동작까지도 완벽하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영장을 놀러 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수직 낙하가. 아, 앞으로 가면 공을 맞힐 수 없구나. 왜? 여기는 허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쳐서 나는 그 전에 땡겨서 쳤으면 됐는데, 우리는 여기다 갖다 놓고 땡기기 치면은 이 물의 저항력 때문에 공을 맞힐 수 없다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골프 스윙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는 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이 아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세 번째다 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된 부분과 올바른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항력을 갖고 다운스윙의 느낌, 몸의 포지션,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올바르게 스윙이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몸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백스윙도 있고 다운스윙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수직 낙하를 했어요. 수직 낙하를 했을 때 그립의 끝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손이 들어가 있고 몸은 45도로 돼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이 들어와서 원래 있던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몸 커킹 들어서 수직 낙하 해서 손목을 잘 보세요. 손목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 낙하, 헤드는 아직 안 떨어지고 그대로 와서 손목을 풀어주는, 이렇게 해서 스퀘어를 맞춰주는 이 동작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상태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앞으로 갈게요. 지금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물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돌면 공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와서 손목이 이렇게 돼야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를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엎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자, 손목 보세요.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야 스퀘어 포지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야 스퀘어 포지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을 싹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와서 아래로 손목이 이런 느낌으로 가서 손에 힘을 풀어주면 알아서 스퀘어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서 손목을 돌리니까 공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당겨치는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많습니다. 손목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헤드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면서 손목을 돌리게 되면 잘못된 스윙이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물 안에서 클럽과 손의 저항력을 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스퀘어 들어서 손목 컨트롤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손목이 오른손만 보여주자면 이렇게, 왼손만 보여주자면 이렇게. 그러면 헤드는 안 돌아가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손의 힘을 풀면 스퀘어가 됩니다. 자,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손목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손목을 풀면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엄지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 자, 손목 다시 보세요. 손목 진짜 중요합니다. 올바른 거. 자, 잘못된 거. 여기까지는 잘 와도 잘못된 거. 올바른 거. 자, 올바른 거. 물의 저항력을 느껴서 스퀘어하게 폈을 때 내 손목이 이런 느낌으로 돌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 내려놓고 들어서 이렇게 펴지는 것을 꼭 한번 물속에서 스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스윙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골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물에 잠겼을 때 헤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엎어치는 거고, 이 손목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코킹과 리코킹이 됐을 때 어느 방향? 물의 이 지점, 내 몸 앞에 45도 앞에 약간 1시나 2시로 스윙하는 이 방향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 클럽이 빠지는 구간은 들어와서 올바르게 손목 컨트롤을 하고 쭉 회전이 돼서 얘는 여기서 올라오고 몸이 자연스럽게 계속 돌아가서 피니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동작을 정말로 매끄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스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몸, 코킹, 다운스윙, 클럽 그대로 빠지고 몸. 다시 어드레스. 몸, 코킹, 수직 낙하, 손목 컨트롤 빠지고 풀스윙. 조금 더 빠르게. 몸, 코킹, 수직 낙하 들어서 빠르게 빵. 몸, 코킹, 수직 낙하, 손목 컨트롤 빠지고 몸이 돌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클럽이 올라오는 궤도는 여기서 올라온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올라오는 동시에 우리의 몸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옆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백스윙 스타트, 그리고 저항 없이 커킹과 힌징, 몸팔, 수직 낙하, 팔, 수직 낙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물에 잠겨져 있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의 스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약간 허리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탑, 수직 낙하, 손목 컨트롤, 팔로우 스로우, 피니시까지 제발 한 번만 물 속에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스윙을 바로 느낄 거며 올바른 스윙이 어떤 건지 말을 안 해도 몸으로 느낄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꼭 하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컵을 준비했습니다. 궤도, 힌지, 몸의 포지션, 물을 퍼서 똑바로 보낸다는 느낌으로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너무 쉬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골프는 똑바로 멀리 그냥 갈 겁니다. 자, 물을 담아서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로 시작하시죠. 임팩트 이후, 그리고 이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손목의 각도, 그리고 우리가 공을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수영장 앞에 나와 있고요. 제가 7번 아이언에다가 이렇게 컵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요 방향, 에이밍을 한 방향대로 똑바로 한번 물을 퍼서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 상에서 손목이 컨트롤이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죠. 자, 올바르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자,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서 이렇게 물을 풀 거예요. 이 방향으로 물을 풀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원을 그려지죠.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여기서 탁 잡아주게 되면 물이 똑바로 나가게 되죠. 잘 보세요. 똑바로, 인에서 아웃, 똑바로, 인에서 아웃, 똑바로, 인에서 아웃, 똑바로.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드렛을 해놓고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다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 똑바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똑바로 치려고 하면 벌써 헤드의 이 컵의 방향은 똑바로 돼 있고 진행하는 방향이 약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바로 공과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 훅이 나게 됩니다. 훅이 나기 싫으니까 우리는 잡아당기면서 임팩트에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인에서 아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 헤드의 로프트 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로테이션과 열리고 닫힘에 의해서 인에서 아웃으로 와야지만 이 헤드가 나가는 관성과 원심력에 의해서 뿌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똑바로 가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똑바로 친다고 치지만, 내 기준적으로 똑바로 친다고 치지만 공은 항상 왼쪽이나 슬라이스로 가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저와 같이 저는 그냥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플라스틱 컵이에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젖어가지고 안 좋으니까 플라스틱 컵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영장이나 아니면은 대야 같은데, 마당 같은 데다 딱 해놓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해서 물을 여기서 우측 발끝 정도에서 담아서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오른손 힌지입니다. 이 힌지가 백스윙,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풀리게 된다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꼬꾸라지는 현상에서 관성에서 이렇게 치키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이 컵을 잡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물을 퍼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물을 뿌려주는 동작,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한다면 클럽을 갖고도 이런 손목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을 똑바로 뿌려서 저 방향,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뿌린다고 했을 때 이 손목이 구부러진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물을 저 방향으로 뿌릴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손으로, 양손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내가 느낌이라는 걸 받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뿌려보는 거지, 저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저는 이걸 설명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각적, 몸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지만 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 에이밍한 방향대로 똑바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손목이 풀리게 된다면 물을 담지도 못하고 원하는 곳으로 뿌리지도 못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뿌리게 되는 현상. 왼쪽으로 가기 싫으니까 보상 동작에 의해서 잡아 당기는 동작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동작이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웨지 모든 클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물을 자연스럽게 담아서 타원형을 그려주고, 타원형을 그려준 상태에서 똑바로 뿌려주면 이 헤드페이스는 똑바로 되어 있을 거고, 내가 물을 뿌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힌지가 유지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힌지를 굉장히 강조드리는 이유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클럽을 놓고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물을 담고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똑바로 물을 뿌린다고 했을 때 이런 포지션으로 물을 뿌리게 되죠. 다시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과도하게 허리 회전이 많이 되면 물을 확실하게 멀리 뿌릴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물을 뿌리면서 골반을 많이 회전하게 되면 이 원심력이 왼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골반의 회전량,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앞으로 상체가 쏠리지 않는 상태에서 힌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바가지를 들고 컵을 들고 뿌려주는 연습. 이때 뿌리고 나서도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손바닥은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뒤쪽,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가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아래로 가서 위로 뿌려주는 이 형태가 나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뿌릴 수 있고, 클럽을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반이 회전이 많이 되게 된다면 원심력은 왼쪽으로 향할 거고 공은 똑바로 가지가 않을 겁니다. 유연성이나 파워를 극대화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서 상하체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이렇게 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에서 아웃으로 향하는 이런 궤도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궤도를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갔을 때 힌지가 다 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물의 저항도 세지면서 헤드가 뒤집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뿌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가지나 컵으로 물을 똑바로 뿌리듯이 뿌리게 되시면 손목의 각도는 똑바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물은 똑바로 갈 수가 없고 그냥 제자리에서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동작도 많이 날 거고요. 그냥 똑바로 물의 저항을 느껴서 여기서 물을 퍼서 똑바로 뿌려준다는 느낌에서 이런 포지션, 오른쪽 힌지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클럽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컵이나 바가지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똑바로 골프 에이밍을 하고 똑바로 이렇게 하니까 지면발력까지도 연습이 되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리지 않죠. 그냥 서줬더니
지면 발력까지 일어나면서 똑바로 가고 손을 쓰지 않는 이런 동작까지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제 힌지 시리즈 있습니다. 아이언맨, 펭귄, 그리고 디귿차. 평소에 이런 동작들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그립을 잡을 때도 유지를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손목이 꺾이게 된다면 공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물을 뿌면서 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을 똑바로 보내기 위한 오른손 힌지가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아요. 이 클럽을 갖고 물을 똑바로 뿌릴 거예요. 자, 물을 똑바로 뿌렸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의 머리의 포지션, 몸의 이 척추 각의 기울기,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힌지가 유지가 됐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에서 위치돼 있어야 우리가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치고, 그리고 최저점을 지나서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힌지가 됐다고 하면 똑같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뭐 머리 아프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바가지를 하나를 들고 아니면 컵을 하나 든 다음에 물을 뿌리세요. 이렇게 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힌지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물은 멀리 뿌릴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돼야 제 몸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물을 위로 뿌릴 수도 있고 약간 낮게도 뿌릴 수도 있는 이런 포지션으로 내가 결정해서 물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골프가 너무 어렵고 애증의 관계가 되고, 나는 골프를 쳐도 늘지가 않아, 이런 형태로 가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물을 똑바로 뿌렸을 때는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머리를 고정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체중 이동을 해가지고 제 머리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른손을 들고 있지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왼쪽 귀가 왼쪽, 그리고 턴을 했다고 하지만 턴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려보세요. 엎어지는 동작, 그리고 물이 꼬꾸라지는 동작이 나오죠. 자, 이 상황에서 물을 띄워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행잉백, 아니면 팔을 잡아당기는 이런 동작, 이상한 동작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물을 똑바로 원하는 방향으로 뿌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기 위해선 이 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머리 고정과 시선 고정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물을 들고 머리도 고정하고 공 끝까지 보고, 공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에 가운데 선이 있다면 이 선 뒤에서 회전을 하면서 던져주고 뻗어주고, 팔이 나가기 전까지 이 가운데 선에서 내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회전이 되고 이 팔이 가서 뻗어준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동작을 하셔야지만 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뿌릴 수가 있죠. 제가 다시 이 클럽을 갖고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을 들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왼팔이 당겨지고 치키닝,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잡아당기면서 슬라이스 훅을 모든 골퍼들이 경험하고 가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골프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셔야 될 것은, 내가 물을 뿌리고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이런 포지션으로 돼 있어야 내가 똑바로 계속 일정하게 물이 뿌려지고, 세게 치고 싶으면
내 몸이 치고 일어나면서 올라가야 물이 멀리 세게 뿌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골프에서 공을 세게 멀리 보내는 것은 몸통을 회전하고 하체를 먼저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우셔야 될 건 손, 그립을 잡고 있고 컵을 잡고 있는 이 힌지, 오른손 힌지를 유지하는 걸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몸의 포지션, 공이 있다고 하면 이 몸의 포지션에서 뒤에서 뿌려주고 뒤에서 회전하고 일어나는 이 동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동작이 임팩트 포지션에 나오려고 하면 백스윙 때 제가 아이언 정타 시리즈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머리는 고정이 아닙니다. 시선이 고정됩니다. 머리는 회전이 돼야 되고 시선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퍼서 다운스윙이 왔으면 내 몸의 포지션이 뒤에서 힌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아서 뿌려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전편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체 지면 발력을 쓰게 된다면 조금 더 멀리 가겠죠. 여기서 디디거나 돌리는 동작이 아닌 그냥 물을 퍼서 제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손은 안 써도 그냥 쭉 멀리 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동작으로 탁, 제 아이언 정타 시리즈, 이거는 디테일한 설명은 거기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리는 회전, 이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여기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최초의 고정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연성과 근력,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고정을 하고 힌지를 유지해서 내려오면 이런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이때 포지션은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힌지와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치고 물을 담은 다음에 일어나면서 똑바로 치게 되면 물은 똑바로 날아갈 것이고 이런 포지션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최초에 있던 부분에서 고정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고정.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그냥 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 머리, 코끝, 턱, 그리고 명치, 이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제 코끝과 턱, 명치가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저는 변화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척추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회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야가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중심이 안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 척추선은 그대로 있고 제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현상, 이 현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힌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는 기울기, 발사대처럼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몸의 기울기와 이 턱 방향 그리고 정수리 방향까지 맞췄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비해서 뒤에 있고 아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인에서 아웃으로 물을 퍼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머리를 고정하고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오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 있고요. 이 골반은 빠져 있고 체중 이동과 몸의 회전을 한다는 명분 하에 이렇게 돼 있다면 손의 포지션이나 어깨 포지션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왼쪽으로 풀 수밖에 없는 현상, 그리고 내가 똑바로 보내기 위해선 어떠한 보상 동작을 해야지만 똑바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치킨닝이나 헤드가 공에 전달되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힌지를 유지한 상태, 그리고 백스윙을 들어서 이 몸의 포지션을 잡아 놓고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고 아래에 있고 정수리 방향, 코끝, 턱, 명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면에서 공을 바라보고 내려오면
팔꿈치와 힌지가 유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 그냥 팔만 움직인다는 표현으로 물을 퍼보시게 된다면 보듯이 항상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힌지가 풀리게 되면 뒤로 나가겠죠? 힌지를 유지해서 그냥 팔만 쭉 뻗어주면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여기서 지면 발력을 쓴다는 거는 그냥 앉아서 일어난다는 느낌, 스쿼트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게 된다면 일정하게 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레슨을 스튜디오에서도 했고요, 연습장에서도 공을 실제적으로 치면서도 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수영장 앞에서 물을 푸면서 이 바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조그만 컵 아니면 큰 컵, 바가지 상관없습니다. 물을 담은 걸 뿌린다. 물을 담은 걸 뿌린다. 뿌렸을 때 첫 번째 힌지가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 머리와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고 빠져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물을 뿌려 주셔야 공은 똑바로 갈 수 있고 항상 일정하게 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한 번만 바가지로 물 한 번만 뿌려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몸으로 바로 느끼실 겁니다. 바카린 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백스윙을 가서 뒤로 뿌려주는 느낌.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각이 일어나죠. 오른손과 왼손의 느낌을 같이 들어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뒤로 뿌려줘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똑바로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 힌지, 두 번째 편 오른쪽 어깨 몸의 포지션, 그리고 다음 스윙 때 우리의 척추의 기울기, 그리고 뒤에서 뿌리면서 하체, 지면 발력까지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피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니시를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먼저 똑바른 걸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 물을 컵에 담은 다음에 똑바로 뿌린 다음에 여기 이 팔의 간격이 그대로 넘어가서 이 팔꿈치의 간격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 골반, 몸의 턴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을 담아서 뿌린 다음에 머리는 땅을 받고, 왜? 공을 끝까지 보라고 매일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턱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팔이 한계점이 다다르면 원심력에서 빠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팔만 이렇게 빼가지고 어깨는 지금 정면 카메라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왼쪽 팔꿈치는 거의 완전 뒤로 빠져 있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프로와 같은 스윙을 한다라고 느끼지만 현실은 내 몸을 벗어나서 잡아당기는 이런 치키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어떤 거냐면 팔은 당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뿌려주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그냥 여기까지 돌아가야,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뿌려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가 앞쪽으로 들어가야, 정면 카메라 봤을 때 오른쪽 어깨 뒤에 있죠, 아래 있죠. 임팩트 위에 팔로 빠졌어요. 내 머리의 중심석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치고 일어났을 때 정면, 그리고 피니시를 갈라 그러면 여기까지 유연성이 되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팔을 들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 카메라 기준으로 이만큼 돌았죠. 여기서 내 팔을 기준으로는 그냥 똑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 컵을 내 뒤쪽으로 물을 들어서 뒤쪽으로 뿌려준다는 느낌. 그러면 내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뒤로 뿌려지죠. 자, 보세요. 뒤로 뿌려주면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힌지가 유지되고 몸의 포지션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요렇게. 그래서 헤드 페이스는 저쪽을 바라보지만 이 물을 원심력에 의해서 뒤로 뿌려주게 된다고 하면 내 몸은 반듯하게 쓸 것이고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몸은 타겟을 바라볼 것입니다. 다시 컵이 등장했죠. 오른손으로 컵을 물을 담아서 뒤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지션, 힌지가 살짝 유지,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너무 받고 있으면 이상하겠죠. 이상한 동작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 뒤로 물을 뿌려준다. 요런 포지션. 그리고 시선은 공이 날아가는 방향.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물을 뒤로 뿌려주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머리를 너무 받고 있거나 몸의 회전이 잘못됐거나 왼팔이 빠지면 여기 옆구리 물이 닿으면서 잘못된 동작.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른손은 이렇게 됐지만 왼손은 지금 이런 느낌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왼손은 약간 요렇게 잡아야 돼요. 오른손은 요렇게 손목을 요렇게 잡아서 퍼서 가지만 왼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잡으면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짜 컵을 잡듯이 잡고 들어서 백스윙을 가서 뒤로 뿌려주는 느낌.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각이 일어나죠. 오른손과 왼손의 느낌을 같이 들어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뒤로 뿌려줘라. 뒤로 뿌려주게 된다면 팔꿈치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느낌을 앞쪽으로 뿌리고 다시 뒤로 한번 뿌려주고, 잡고 있으면 앞쪽으로 뿌려주고 뒤로도 한번 뿌려주고, 이런 느낌이면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고 회전이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머리를 너무 박아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느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되시고, 올바르게 알았다면 힌지 유지하고 몸의 포지션 유지하고 지면 발력까지 쓴 상태에서 피니시가 잡아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 왼손의 느낌으로 가면 어떻게? 요렇게 잡았죠, 컵을.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뒤로 뿌렸죠. 그러면 손목이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이면서 이런 느낌의 피니시가 일어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피니시 때 어떠한 손목의 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헤드의 페이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오른쪽의 어깨는 얼마만큼 회전되고 몸이 회전된 만큼에 비해서 팔꿈치가 벗어나는지, 이 부분을 프로들의 스윙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죠? 보신 것처럼 로리 맥길로이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팔로우해서 몸과 팔이 비례해서 돌아가고 여기서 왼팔이 빠지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치고 일어나면서 피시가 돼요. 이렇게 돼야 팔꿈치가 최소한으로 벌어지고 마지막에 살짝 벌어지지만 이 손목의 각도나 이 힌지 유지가 손목을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피시가 이런 느낌으로 물을 퍼서 뒤로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물을 뒤로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의 피니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회전이 더 된다면 오른쪽 어깨가 타겟 방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로 여기서 머리와 어깨는 고정을 하고 머리는 눌러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면 벌써 왼팔이 빠지면서 잘못된 동작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많이 드리고 선수 스윙들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부분? 물을 그냥 컵에 담아서 뒤로 뿌려줘라. 자연스럽게 뿌리기 위해서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팔꿈치가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팔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니시 너무 중요해요. 피니시가 이뻐야 결과도 좋은 겁니다. 내가 시작을 해서 백스윙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하나의 원, 양쪽이 대칭이 된다면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을 그냥 뒤로 넘기듯이 앞쪽으로 뿌려주고, 이 뿌려주고 조금 남은 물을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뿌려준다고 하면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는 스윙을 할 겁니다. 이런 이미지로 연습장 가서 꼭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아서 컵을 잡아서 물을 앞쪽으로 뿌려주고, 왼손은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서 백스윙을 들어서 그대로 가서 뒤로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되면 이런 느낌. 제가 이쪽으로 백스윙을 해서 하면 이런 느낌, 디귿자가 나오는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빠지는 동작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수영장에서 컵을 두면서 궤도, 힌지, 몸의 포지션 알려드렸으니까 꼭 연습하시고, 이런 동작이 된다면 조금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다음 편에 하체, 지면발력까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를 늘리는 지면발력, 하체 주도 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뭐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무게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거지, 스윙의 메커니즘, 내가 하는 행위는 똑같다는 거. 힌지, 몸의 포지션, 하체 포지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언으로 다시 바꿔 잡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잖아요. 내가 물을 멀리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동작이 했을 때는 정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여기서 조금 더 큰 파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물을 한번 멀리 던져 볼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빡 돌려볼 거고 디뎌도 볼 겁니다. 딛고 몸의 동작은 큰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 제가 전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몸의 포지션, 중심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는 그냥 이런 느낌, 스쿼트 한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들어서 돌리거나 딛거나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앉아서 손목 힌지만 유지했고, 이 상태에서 물을 펐을 거잖아요. 이 푼 상태에서 저는 그냥 섰습니다. 힌지를 유지했더니 섰더니 팔이
따라서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우리가 뭐 척추각, 무릎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한 상태에서 힌지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고 몸의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손목을 쓰게 되면 물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미약하다. 그리고 정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도 좋지 않다.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지손가락 떼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뒷짐 들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이 동작을 강하게 조금 빠르겠습니다. 팔도 그냥 이렇게 딱 잡을게요. 그랬더니 팔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물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하나,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물이 튀는 양,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뿌려지는 양이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서 디디거나 돌리는 동작도 물론 맞습니다. 이 동작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될 거는 힌지를 유지하고 몸의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궤도가 일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하체를 쓴다는 거는 사람의 몸에는 근육이 허벅지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디거나 돌리거나 보다는 그냥 일어나게 되면 저는 그립을 이렇게 잡아도 물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되고요. 몸을 비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동작을 배우신 다음에 올라가는 동작과 비트는 동작이 공존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울가 같은데 바가지나 아니면 이런 컵을 들고 저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세요. 물을 담그세요. 힌지는 유지를 하셔야지.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물을 담아 놓고 이 컵의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손을 써서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힌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똑바로 쓸 겁니다.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똑바로 쓸 거예요. 이 동작을 최초로 배우셔야 돼요. 클럽을 잡고 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데 손을 돌리거나 내가 뭔가를 잡아 당기거나 앞쪽을 미는 동작이 아니라 힌지만 유지하고 몸의 포지션만 유지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쓰기, 스쿼트, 점프. 이 동작을 먼저 몸에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선행되는 동작이 있은 다음에 회전되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은 정말 천천히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하나에다가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마디 말보다 지금처럼 컵을 잡은 상태에서 들어놓고 그냥 제자리에서 쓴다는 느낌. 쓰는 게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살짝 비틀어주면 아주 가벼운 힘으로도 손을 쓰지 않고 몸통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있고 회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은 움직임이 적어지면 정타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 정타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서지고 회전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다 펴진 다음에 회전하면 엇박자가 나고 박자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무릎이, 제 무릎을 잘 보세요. 무릎이 살짝 일어난다는 느낌에서 원래 구부려졌던 게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40에서 50, 60까지 펴졌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먼저 수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일어나고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 일어났는데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하면 작은 힘으로도 엄청나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놓고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동작보다, 팔을 많이 뻗는 동작보다 팔의 간격, 팔로스로 간격은 내 몸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내 몸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 저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촬영 중에 이게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큰 파워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떨어진 김에 그냥 아이언을 잡아도 서지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항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서지는 상태에서 비틀어주면 큰 파워, 손을 쓰지 않아도 하체, 지면 발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라이버 동일합니다. 포지션, 힌지, 몸의 포지션, 일어나면서 빵, 일어나면서 빵, 일어나면서 빵. 이런 식으로 꼭 클럽 없어도 돼요. 정말 제발 클럽 없어도 되니까 일어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힌지 유지했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물이 나가잖아요. 이 원리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뻗는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그냥 얘는 물에 갇혀져 있던 게 이 에너지가 서지면서 그냥 멈춤이라는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놔주면 어차피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면서 살짝 비틀어주면 조금 멀리 간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 바가지나 아니면 이 컵을 가지고 수영장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서 꼭 한번 제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힌지, 몸의 포지션, 피니시, 그리고 하체에 대한 임팩트 포지션까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치지만 똑바로 멀리 가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킹과 힌징 그리고 올바른 손목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볍게 치는데 되게 멀리 간다. 힘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와 이렇게 해서 힘을 쓴다기보다 가볍게 그냥 팔만 톡 클럽을 들었다가 그냥 퉁 내려놨더니 멀리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아는 겁니다. 그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코킹과 힌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킹과 힌징은 그립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채만 잡으면 우리는 그 동작을 못 한다는 거죠. 뭐 손목을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조금만 깨우치게 되면 골프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건을 제가 물에다가 담궜어요. 그러면 저도 들기에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두 손으로 잡기도 진짜 너무 무거워져요. 이렇게 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원래 수건의 한 10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물에 담가져 있는 수건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지는 누르지 않은 형태가 되고요. 왜냐하면 엄지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게 되면 오른손을 꺾는다기보다도 왼손 날 있잖아요. 이 왼손 날이 이렇게 눌러지는 지렛대의 원리를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프를 쳤을 때 어떻게 치죠?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골프 스윙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힘은 많이 쓰는데 효율적으로 공의 힘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힘을 쓰는데 거리가 안 나가지? 나는 되게 세게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나가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코킹과 힌징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들어 놓은 상태로 가볍게 들 거예요. 가볍게 들고 효율적으로 든다는 소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엄지를 누르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왼손 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줄 거예요. 우측으로 가면서 가볍게 탁 눌러줬더니 수직으로 서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동작, 처음에 백스윙에 스타트를 했을 때 이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무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지고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바깥에 있지만 저도 버틸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수영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집에서 달에다 물 담아놓고 거기다 수건 하나 딱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건 조그만 거, 이거보다는 조그만 타월도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이거 담아놓은 상태로 몇 번만 그냥 강제적으로 들게 되면 왼쪽 손날과 오른쪽 엄지, 그리고 최초로 들어 올릴 때 제가 정말 강조하는 손목, 팔꿈치 순으로 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있어야지만 하루 종일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무게가 아래로 처지긴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목이 조금만 풀리게 된다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목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멀리 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운동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수건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들게 된다면 엄지는 절대로 누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왼손 날은 누를 거고요. 오른손은 받쳐서 위로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동작을 물에다 놓고 우양우, 저는 손도 다 필게요. 이렇게 잡고 이런 느낌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잡는 느낌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도 가볍게 들었다 가볍게 유지되는, 가볍게 들었다 가볍게 유지되는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중심은 훨씬 더 잘 잡힐 수 있을 거고요. 늘어지지 않는 현상에 헤드 무게에 딸려가서 몸의 중심을 잃지 않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되게 똑바로 멀리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런 식으로 힘은 힘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빠르게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손날과 검지, 그리고 수직을 헤어주는 이 커킹과 힌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물에서 수건을 담아 놓고 찍었고요. 수영장이 아니어도 집에서 아니면 욕조나 대야에서 물을 한번 담아 놓으시고 꼭 한번 이렇게 그냥 수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무조건 손날을 눌러주고 팔을 위로 올려주는 이런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들 수 있게 되고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집에서 이거 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거 똑같잖아요. 무게가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손날로 누르고 엄지손가락 안 누르고 그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파에 앉았다. 그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몇 번 해라가 아니라 그냥 평생 그냥 숨 쉬듯이 이거를 그냥 습관화를 시켜버리면 백스윙 들 때 하나, 둘, 셋, 반대도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팔은 많이 들리진 않지만 올바르게 중심을 잡아놓고 깔끔한 스윙, 그리고 팔이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스윙, 정타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집에서 제가 했던 동작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 몸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골프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빠르게 골프를 잘 칠 수가 있고 이해도도 확실하게 높아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박하림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할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